이번 시간의 교육 내용으로는 권한을 설정하기 위한 4개의 객체 항목을 소개하며 NAC에서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소개하는 순서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두 번째 교육 항목은 객체입니다. 객체는 네트워크, 서비스, 시간, 권한으로 구분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객체는 IP와 FQDN 기반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객체는 TCP, UDP, ICMP 프로토콜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 객체는 기간, 시간대, 요일로 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마지막 권한 객체는 앞서 정의한 네트워크, 서비스, 시간 객체를 하나로 묶어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객체는 노드 그룹의 조건 값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권한 객체는 사용자 단말의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제어 정책에 할당하여 네트워크 접근 제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객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본 정보인 ID, 설명을 입력하고 두 번째로 그룹의 다른 네트워크 객체를 포함시키거나 마지막으로 제어할 대상의 네트워크 주소를 입력합니다. 입력사항으로는 ID는 필수 조건이며 포함 그룹을 지정하거나 네트워크 주소 입력 중 최소 하나를 설정해야 객체가 생성됩니다. 172.29.114.0이라는 네트워크 주소와 32비트의 서브넷을 가진 네트워크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IP와 넷마스크 항목을 선택하고 목적에 맞는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설정한 뒤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상단에 변경 정책 적용을 누르면 생성이 완료됩니다. 서비스 객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본 정보인 ID, 설명을 입력하고 두 번째로 그룹의 다른 서비스 객체를 포함시키거나 마지막으로 서비스에 대한 프로토콜과 포트를 지정합니다. 입력사항으로 ID는 필수 조건이며 포함 그룹을 지정하거나 서비스 포트 입력 중 최소 하나를 설정해야 객체가 생성됩니다. 프로토콜은 TCP, 서비스 포트는 80443인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TCP 항목을 선택하고 목적에 맞는 서비스 포트를 설정한 뒤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상단에 변경 정책 적용을 누르면 생성이 완료됩니다. 시간 객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본 정보인 ID, 설명을 입력하고 두 번째로 그룹의 다른 시간 객체를 포함시키거나 마지막으로 날짜, 시간대, 요일을 지정합니다. 입력사항으로 ID는 필수 조건이며 포함 그룹을 지정하거나 시간 객체 설정 중 최소 하나를 설정해야 객체가 생성됩니다. 매일 9시부터 6시를 의미하는 시간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날짜, 시간대, 요일 항목을 통해 목적에 맞는 시간대를 설정한 뒤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상단에 변경 정책 적용을 누르면
생성이 완료됩니다. 마지막 권한 객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본 정보인 ID, 설명을 입력하고, 두 번째로 네트워크 객체를 지정하고, 세 번째로는 서비스 객체를 지정하고, 네 번째로 시간 객체를 지정합니다. 입력사항으로 ID와 네트워크 객체, 서비스 객체, 시간 객체 설정이 필수 조건이며 하나라도 설정이 되지 않을 경우 권한 객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메일 172.29.114.0의 32비트 네트워크에 대해 TCP/80/443 서비스 포트를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허용하는 권한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객체, 서비스 객체, 시간 객체 항목을 통해 목적에 맞는 조건과 설정을 마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상단에 변경 정책 적용을 누르면 생성이 완료됩니다. 첫 번째, 권한 객체는 네트워크 객체, 서비스 객체, 시간 객체를 포함하여 생성합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객체에서 FQDN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챕터 마지막 교육 항목은 정책입니다. 징이한 NAC에서 설정할 수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이 7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노드 정책은 단말에 대해서 사용자 인증 수행 방식, 에이전트의 동작 방식, 노드의 관리 방식, 노드 액션을 통한 에이전트 플러그인 동작 방식, 정의된 위험에 대한 탐지 항목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제어 정책은 노드 그룹의 권한을 할당하여 네트워크 역할별 제어 기능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레디우스 정책은 레디우스 인증을 통해 인증이 수행된 단말에 포트 기반의 제어 기능을 수행합니다. 네 번째, 무선 랜 정책은 무선 센서와 단말에 네트워크 접속 관련 프로파일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섯 번째, 윈도우 업데이트 정책은 윈도우 기반 OS가 설치된 단말에 패치를 관리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섯 번째, 장치 제어 정책은 단말에 연결되는 외부 장비에 대한 제어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 컴플라이언스 정책은 다수의 노드 그룹을 지정하여 노드 그룹의 포함 여부를 OX로 표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의 정책에서 노드 정책, 제어 정책, 레디우스 정책, 컴플라이언스 정책은 단독으로 수행되나 무선 랜 정책, 윈도우 업데이트 정책, 장치 제어 정책은 단말의 정책에 맞는 에이전트 액션이 할당되어야 수행이 가능합니다. NAC 정책은 하나만 적용이 가능한 단일 형태의 정책과 다수의 정책이 적용 가능한 복수 정책으로 구분됩니다. 노드 정책, 제어 정책, 레디우스 정책, 윈도우 업데이트 정책은 노드에 정책이 하나만 적용되며 무선 랜 정책, 장치 제어 정책, 컴플라이언스 정책은 노드에 다수의 정책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드에 단일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 NAC에서는 순서라는 항목을 사용합니다. 정책 생성 시 순서를 지정하여 순차적인 순서에 의해 노드가 정책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정책을 적용합니다. 노드는 정책에 포함되면 다음 순서와 관계없이 해당 순서의 정책을 적용받으며 정책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재적용 과정을 수행합니다. 위와 같이 정책을 할당받는 대상은
노드 정책, 제어 정책, 레디우스 정책이 있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 정책은 순서 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액션에 하나의 업데이트 아이디를 할당하는 형태로 단일 정책을 적용받습니다. 다수의 정책을 적용받는 무선랜 정책에서 정책을 할당받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선랜 정책은 두 가지 프로파일을 설정하는 정책을 생성할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단말에 적용되는 프로파일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은 에이전트 액션에 생성된 프로파일을 다수 선택하여 할당하는 형태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며 두 번째, AP 프로파일은 생성된 정책을 AP에 할당하는 형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치 제어 정책은 정책 적용 대상을 노드 그룹으로 지정하는데 위와 같이 노드 그룹에 중복되는 대상이 존재할 경우 다수의 정책을 적용받게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정책은 노드 그룹을 다수 지정하는 형태로 정책을 수립하므로 위와 같이 노드 그룹에 중복되는 대상이 존재할 경우 다수의 정책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책 항목의 첫 번째, 노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노드 정책은 정책 그룹을 할당하여 정책을 적용받는 대상을 지정하고 인증 정책, 에이전트 정책, 관리 정책, 노드 액션, 위험 감지 항목들의 설정을 진행한 후 생성합니다. 노드 정책의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증 정책은 단말의 인증 방식을 설정하는 부분으로 호스트 인증과 비밀번호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인증을 선택할 경우 로컬 데이터베이스, 레디우스, LDAP, POP3, IMAP, SMTP, 웹훅 중 하나 이상의 인증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정책은 에이전트 기능과 관련된 부분을 설정하는 항목으로 에이전트의 사용 유무 설정과 시스템의 로그온 시 실행 유무 설정, 미동작 에이전트 정보 삭제 기간 설정, 그리고 별도의 수행 계정을 입력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 정책은 노드의 관리 부분을 설정하는 항목으로 신규 노드의 호스트명 제한 설정, 비활성 노드의 삭제 기간 설정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 액션은 사전에 정의된 에이전트 플러그인을 할당하는 항목으로 에이전트 플러그인 세부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챕터 5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위험 감지는 NAC에서 정의된 11가지 항목의 위험 이벤트에 임계치를 설정하고 할당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증 정책은 NAC 사용자 인증을 사용할 경우 설정하는 항목으로 비밀번호 인증 시 계정 정보를 위와 같이 다수의 서버에서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노드 정책은 NAC 에이전트 동작에 관련한 기능을 설정하는 항목으로 에이전트 사용 유무, 시스템 권한에 따른 별도의 수행 계정 설정, 일정 시간 동작하지 않은 에이전트의 정보 삭제, 시스템 로그온 시 제한적 동작과 관련한 기능을 설정합니다. 관리 정책은 노드와 관련된 사항을 설정하는 항목으로 호스트명 제한, 특정 기간 동안 동작하지 않는 노드의 삭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노드 액션 항목은 NAC 에이전트에서 모듈로 동작하는 플러그인을 할당하는 기능으로 정책 목적에 맞는 다수의 플러그인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기능과 설정 사항은 챕터 5 에이전트 교육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감지 항목은 NAC에서 정의된 11가지 위험 이벤트를 할당하는 기능으로 이벤트 항목에 따라서 임계치를 정의하여 가변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벤트 자체 탐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 감지의 첫 번째 이벤트로 애드훅 네트워크를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애드훅 네트워크 탐지 이벤트는 단말에 활성화된 인터페이스 중 인가되지 않은 네트워크 설정이 된 인터페이스를 탐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험감지의 두 번째 이벤트로 ARP-BAM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ARP-BAM 탐지 이벤트는 NAC에서 설정한 허니팟으로 임계치 이상의 ARP 요청이 발생할 경우 요청 단말을 탐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험감지의 세 번째 이벤트로 ARP 스푸핑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ARP 스푸핑 탐지 이벤트는 NAC에서 설정한 허니팟으로 이더넷 프레임의 소스 맥 주소와 ARP 샌더 맥 주소가 다른 경우 요청 단말을 탐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험감지의 네 번째 이벤트로 맥 IP 클론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맥 IP 클론 탐지 이벤트는 NAC에서 ARP 리퀘스트를 요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의 응답이 도착해야 하지만 다수의 응답이 발생할 경우 위험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험감지의 다섯 번째 이벤트로 멜웨어를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멜웨어 탐지 이벤트는 사용자 단말에 설치된 EDR 플러그인을 통해 탐지된 멜웨어가 존재할 경우 해당 단말을 위험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해당 기능은 별도의 제품인 EDR이 존재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EDR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위험감지의 여섯 번째 이벤트로 포트 스캔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포트 스캔 탐지 이벤트는 NAC에서 설정한 허니팟으로 임계치 이상의 포트 스캔이 발생할 경우 해당 단말을 위험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험감지의 일곱 번째 이벤트로 비정상적인 DHCP 서버를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비정상적인 DHCP 서버 탐지 이벤트는 DHCP 서버에서 발생하는 DHCP 오퍼 패킷에 DNS 정보와 네트워크 센서에 설정된 DNS 정보가 다를 경우 해당 DHCP 서버에서 할당하는 정보가 비정상이라고 판단하여 위험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험감지의 여덟 번째 이벤트로 센서 맥 클론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센서 맥 클론 이벤트는 악의적으로 네트워크 센서와 동일한 IP와 맥을 설정한 단말이 발생할 경우 위험으로 탐지하고 네트워크 센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험감지의 아홉 번째 이벤트로 알 수 없는 서비스 요청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알 수 없는 서비스 요청 탐지 이벤트는 NAC에서 제공하는 허니팟으로 TCP 세션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단말을 위험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험감지의 열 번째 이벤트로 잘못된 게이트웨이 사용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잘못된 게이트웨이 사용 탐지 이벤트는 단말에 설치된 에이전트에서 보낸 게이트웨이 정보가 알려지거나 인가된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주소가 아닐 경우 해당 단말을 위험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험감지의 마지막 11번째 이벤트로 SNMP 차단 요청 시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SNMP 차단 요청 탐지 이벤트는 NAC에서 제공하는 MIB 정보에 따라 SNMP 트립을 사용하여 차단 요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단말을 위험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신규 노드 정책을 생성하겠습니다. 노드 그룹 설정 탭을 통해 목적에 맞는 노드 그룹을 추가합니다. 정책 세부 설정 탭을 통해 인증 정책, 에이전트 정책, 관리 정책에 관한 세부 옵션을 설정합니다. 노드 액션 설정 탭을 통해 목적에 맞는 노드 액션을 추가합니다.
위험감지 설정 탭을 통해 목적에 맞는 위험가지를 추가합니다. 이후 상단에 변경 정책 적용을 누르면 생성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 제어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어 정책은 노드 그룹을 할당하여 정책을 적용받는 대상을 지정하고 권한 객체를 할당하여 네트워크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추가적으로 제어 옵션과 제어 액션 항목 설정을 진행한 후 생성합니다. 제어 옵션은 세 가지 항목이 있으며 첫 번째로는 정책별 차단 웹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스위치와 SNMP 연동 기능을 설정하여 스위치 포트 차단을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레디우스 권한 변경 명령어를 사용하여 스위치 포트 제어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어 액션은 네 가지 항목이 있으며 첫 번째로 윈도우 방화벽에 NAC에서 적용받는 아웃바운드 정책을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커스텀한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NAC에 의해 네트워크가 차단될 경우 단말의 알림 메시지 팝업 창을 통해 사용자에게 차단 여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원 제어 기능으로 단말의 전원을 강제로 오프할 수 있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자 단말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강제로 사용 중지할 수 있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제어 정책을 생성하겠습니다. 노드 그룹 할당 탭을 통해 목적에 맞는 노드 그룹을 추가합니다. 권한 탭을 통해 목적에 맞는 권한을 추가합니다. 제어 옵션 설정 탭을 통해 목적에 맞는 세부 옵션을 설정합니다. 제어 액션 설정 탭을 통해 목적에 맞는 제어 액션을 추가합니다. 이후 상단에 변경 정책 적용을 누르면 생성이 완료됩니다. 세 번째로 설명할 정책은 레디우스 정책입니다. 구성상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NAC 레디우스 서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정책 생성 과정을 보시면서 세부 항목을 설명하겠습니다. 신규 레디우스 정책을 생성하겠습니다. 인증 서버가 NAC 레디우스 서버이며 어소시케이터에서 요청하는 레디우스 억세스 리퀘스트 패킷에 포함된 레디우스 어트리뷰트 값을 조건으로 그룹을 설정하여 정책을 적용받는 대상을 지정합니다. 레디우스 억세스 리퀘스트 패킷에 포함된 레디우스 어트리뷰트 값에서 조건으로 설정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16가지가 존재합니다. 16가지 조건 설정 항목을 통해 목적에 맞는 조건과 설정을 마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해진 조건을 가지고 그룹을 생성하였다면 그룹에 포함된 대상에게 속성을 할당하여 레디우스 정책을 적용하게 됩니다. 속성 할당은 인증 서버에서 보내는 레디우스 억세스 억셉 패킷에 어트리뷰트로 포함되어 전송되게 됩니다. 레디우스 억세스 억셉 패킷에 어트리뷰트로 포함되어 전송될 수 있는 속성 항목은 다음과 같이 10가지가 존재합니다. 10가지 정책 설정 항목을 통해 목적에 맞는 조건과 설정을 마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상단에 변경 정책 적용을 누르면 생성이 완료됩니다. 네 번째로 설명할 정책은 무선랜 정책입니다. 무선랜 정책은 두 가지 항목을 하나의 정책에서 설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AP 프로파일과 클라이언트 프로파일을 설정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 프로파일은 정책에 따라서 무선 연결 관리자, 유선 연결 관리자로 제공되는 에이전트 플러그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인 AP 프로파일은 다른 벤더의 제품이 아닌 NAC 무선 센서가 구축되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AP에서 제공하는 무선 연결에 대한 프로파일을 배포, 삭제하는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 무선랜 정책을 생성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프로파일 메뉴를 통해 정책에 사용할 프로파일을 목적에 맞게 설정합니다. 이후 무선랜 정책 메뉴를 통해 레디우스 정책 항목과 클라이언트 정책 항목의 목적에 맞는 조건과 설정을 마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상단에 변경 정책 적용을 누르면 생성이 완료됩니다. 생성한 무선랜 정책은 노드 액션을 통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챕터 5 노드 액션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설명할 정책은 윈도우 업데이트 정책입니다. 윈도우 업데이트 정책은 사용자 단말에 OS가 윈도우일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인 서버, 오피스, 사용자 OS에 대한 보안, 중요, 정의 등의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 윈도우 업데이트 정책을 생성하겠습니다. 자동 승인 설정 항목을 통해 목적에 맞는 조건과 설정을 마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한 윈도우 업데이트 정책은 노드 액션을 통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챕터 5 노드 액션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설명할 정책은 장치 제어 정책입니다. 장치 제어 정책은 노드 그룹을 할당하여 정책을 적용받는 대상을 지정하고 차단 장치와 예외 장치를 설정하여 단말에 연결된 장치를 제어합니다. 여기에서 차단 장치와 예외 장치는 윈도우 장치 관리자에서 표현되는 연결된 모든 장치를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장치 제어 정책을 생성하겠습니다. 먼저 장치 그룹 메뉴를 통해 정책에 사용할 장치 목록을 생성합니다. 이후 장치 제어 정책 메뉴를 통해 목적에 맞는 조건과 설정을 마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한 장치 제어 정책은 노드 액션을 통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챕터 5 노드 액션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정책은 컴플라이언스 정책입니다.
사용 용도로는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노드 그룹을 생성하여 결과값을 표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 규제 준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규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생성하겠습니다. 조건 설정 항목을 통해 목적에 맞는 조건과 설정을 마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한 조건에 대한 결과값은 관리 메뉴의 좌측 하단 현황, 필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선 랜 정책, 장치 제어 정책, 윈도우 업데이트 정책은 단독으로 정책을 적용할 수 없으며 에이전트 플러그인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와 관련된 차단 정책을 정의하는 항목은 제어 정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어와 관계없이 정보만 표현하는 정책은 컴플라이언스 정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한을 설정하기 위한 4개의 객체 항목을 소개하고 NAC에서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소개하는 순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챕터의 두 번째 항목인 웹 UI 관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